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또 매니저님의 정책주가 네. 오늘도 또 한 번 히트를 쳤습니다. 오늘만 해도 19%대 급등한 종목이 바로 애니플러스인데요. 2차 목표가를 이틀 만에 터치를 했어요. 우리 네. 차트 보면서 애니플러스 더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애니플러스는요, 애니메이션 국내 대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일본의 애니메이션 신작의 거의 대부분을 애니플러스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위메드라는 또 드라마 제작사를 또 인수하면서 드라마 컨텐츠 기업으로서 또 최근에 또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유아 컨텐츠 관련 또 캐리소프트 후속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고 오늘 거의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1차 목표가는 4,420원, 2차는 4,8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4,900원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2차 목표가를 아주 가볍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21%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랑 다시 한번 2차 또는 3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지금 현재 4,48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42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는요, 5,25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3차 목표가를 네. 또 이틀 만에 세워봤고요. 또 어제 짚어주신 섹터들이 다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맞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었고 또 삼성 SDI향 네.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파워로직스 우선 먼저 리뷰 들어봐 볼게요.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요, 폐 배터리 산업의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진출을 했고요. 그 전부터 작년부터 현대차 그룹과 파워로직스는 폐 배터리 사업에 공동 사업 진출한 기업이 파워로직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전동기라든지 또 전동 굴삭기 그리고 또 전동 킥보드에도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휴대폰 모듈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더 2차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약보합권의 흐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500원 라인대 제시해드렸고요. 돌파 시에 11,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8,55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8,7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동화기업도 4월 이후로 또 한 번 들고 와 주셨어요. 다시 한번 타점이 왔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리뷰 한번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대장주인 삼성 SDI는 3%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 향 매출이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이 동화기업 자회사 동화일렉트로라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 SDI와 전고체 전해지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어요. 또 그리고 부동산 대규모 공급 대책 관련해서 강화 마루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 테마성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삼성 SDI의 물량 증가에 따른 계속 신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4월 달에 우리가 7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타점이 와서 말씀드렸었고 전일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손절가는 66,000원 말씀드렸는데요. 6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81,000원, 돌파 시에 89,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81,000원 네. 바라보시고요. 중장기도 괜찮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으니까 또 하반기의 시작, 또 새로운 두 가지 섹터로 열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첫 번째 섹터 그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첫 번째 섹터는요. 네. 정책 관련해서 가장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관련 섹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 저출산 섹터 너무 네. 자주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아, 오늘은 저출산의 네. 비보호라고 켜주셨어요. 사실 많은 종목들이 달릴까 말까에 소개도 네. 됐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저출산 섹터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그 순번대로 차례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제로투세븐, 또 아가방 컴퍼니, 또 캐리소프트, 손오공, 또 오로라.
이틀 전에 이제 애니플러스까지 연이어서 이제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최소 15%에서 3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중국의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산하 제한 완전 폐지가 됐을 때 또 국내 또 저출산 관련 종목들 또 중국향 매출이 돋보이는 종목들은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OECD 출산율 꼴찌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 후보자들의 또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저출산 관련 섹터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이미 좀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좀 저출산 관련주들이 주목받은 바 있어서 오늘은 소폭 다 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아기상어로 네. 핫했던 삼성출판사 요새 좀 길게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대장주로 봐도 되겠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현재 약보합권 흘러가면서 41,25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타점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테마성으로는 캐리소프트랑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애니플러스 같은 종목이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삼성출판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물론하고 글로벌 1위 또 이제 유아 컨텐츠 관련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출판사 자체적으로도 유아동 서적 교재 출판, 네, 출판업을 유아 출판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영어 교재 그리고 초중등 영어 전문 학원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완구 문구를 판매하고 있는 아트박스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실적이 조금 저조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매출 턴 어라운드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기업인데요. 2대 주주가 이제 스마트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가 이제 핑크퐁을 제작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아 콘텐츠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인데 대표이사가 이제 김민석 대표이사입니다. 삼성출판사의 대표이사가 김준용 대표이사인데 김준용 대표이사의 아들이 김민석 대표고 스마트 스터디의 대표인 김민석 대표고 삼성출판사의 2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가 또 삼성출판사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터디의 뉴욕 증시 상장, 나스닥 상장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삼성출판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했을 때 기업 가치만 1조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올해는 더욱더 기업 가치가 증가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분이 한 1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욕 증시나 상장을 했었을 때 최소 기업 지분 가치가 3천억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계속해서 뭐 올해 초도 그렇고 또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직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이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상승한 이후에 큰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직상장이 정말로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삼성출판사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핑크퐁 유튜브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방탄TV라든지 블랙핑크 또 케이팝을 선도하는 아티스트를 제외하고는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아동 콘텐츠 부분에서는 삼성출판사가 그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이 5천만 명을 유튜브 구독자 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핑크퐁 아기상어 최초 영상 또한 88억 건, 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연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출판사를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끊임없이 좀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거라 판단해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출판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간 뭐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많이 오른 바가 있어서 맞습니다. 좀 목표가를 이전 고점보다는 좀 아래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보다는 조금 낮게 잡는데요. 네. 이게 올해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가격 조정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스권 횡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5만 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만 원, 돌파 시에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5만 5천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의 가장 하단 부분인 4만 500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만 1,000원 라인대에 2차 매수,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캐리소프트나 뭐 애니플러스, 아가방 컴퍼니와 좀 다르게 조금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또 추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출판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책주 관련해서 이번 삼성출판사까지 잘 가면 네. 제가 정말 큰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이번엔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섹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오, 스마트 그리드 섹터는 상당히 오랜만에 네.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드립니다. 지금은 달리자라고 주셨어요. 파란불 켜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능형 전력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27조 스마트 그리드에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스마트 그리드에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8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섹터를 끊임없이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전력 생산을 해도 네. 제대로 전송하지 못하면 맞습니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옴니 시스템 소개해 주셨고요. 대장주로 봐도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옴니 시스템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등 중이네요. 8%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2,57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을 오늘 달리자라는 섹터에서 네. 소개해 주신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옴니 시스템은 디지털 전력 양계, 디지털 설비 미터, 그리고 원격 검치 시스템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매출처는 한국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옴니 시스템이 좀 상승하는 이유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도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관계사인 AMS 바이오라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대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강하게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감염 여부가 100% 이상 이제 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바닥 구간에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그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스마트 그리드는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섹터로서 또 차기 대권에 또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과 대비해서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요. 두 번째 종목으로 옴니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한국형 스마트시티 진출 소식에도 최근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훅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급등이 나와줄 땐 또 잘 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좀 이어진 상태에서요. 이제 네. 바닥 구간에서 이제 좀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2,800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시에 3,0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는 2,3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렸는데 종가상 2,3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고 2,35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옴니 시스템까지 가격 전략 만나보셨습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또 소개해 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책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핵심 정책주에 대해서 장 끝나고 4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주 아직 보유하지 못한 분들도 아직 늦은 거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30분 오늘 기억해 주시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또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